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어요? 네. 오늘은 제4차 기초 점검반 학생들이 44분 부처님들이 어제 오늘 1박 2일 지금 공부하는 거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이제 마지막 프로 행사입니다. 오늘 또 백중해양 한다고 전국에서 많은 분이 함께 해 주셔서 이게 열기가 지금 바깥에 여름인데 여름보다 여기가 더 따뜻하니까 밖에가 서늘해. 그래서 공부하는 데도 너무 좋은 조건이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름은 겨울을 준비하라는 뜻이다. 여름에 많이 이렇게 온도를 올려놓은 분들은 겨울에 감기도 걸리지 않고 겨울을 잘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덥다고 에어컨을 틀고 찬 기운을 많이 여름에 받으면 몸에 온도를 저장해 놓은 게 없어서 겨울에는 확실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대비하도록 도와주는 날씨인 줄 아셔야지 날씨를 덥다고 탔다고 거기다가 막 에어컨 이런 거, 찬 거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 겨울에 힘이 들게 됩니다. 자, 저번에는 제가 제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그걸 잘 맞이하고 앞으로 그런 시대를 잘 이끌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술을 갖추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유기술, 창조기술, 주지기술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제4의 물결이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이 제4의 물결을 어떻게 우리는 준비할까요? 해서 제4의 물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83년도에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책 보는 요령이 제일 먼저 머리말을 읽고 그 다음에 목차를 쭉 봅니다. 그러면 전체 아우트라인이 딱 옵니다. 그럼 대부분 제가 책을 끝까지 잘 읽지 못합니다. 아 이렇구나 하고 책이 그냥 안 그러면 중간에 한 번씩 넘겨보든지 이렇게 해서 책을 잘 못 읽어. 책을 주로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거는 잘하는데 막 책 보고 이런 건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다행이에요. 저를 만났어. 제가 책 봐서 공부하는 거를 이렇게 정말 힘들어서 잘 못하니까 수울고 이렇게 간단한 것만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안 가르쳐. 왜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행히 저같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 만난 게 천만다행이죠. 너무 유식한 사람 만나봐 복잡하고 어려서 잘 몰라요. 제3의 물결 책을 딱 보고는 제가 이렇게 숫자는 아니까 이 3이잖아. 그럼 4는 뭐지? 하고 딱 앉아 있습니다. 제가 주로 공부하는 방식이 답장이 올 때까지 편지를 쓰고 앉아 있어요. 제3의 물결이 이런 거라면 제3의 물결은 뭐냐면 우리가 고생해가지고 입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안에 열어놓고 또 찾아 쓰고 우리가 고생 로봇을 만들어 그 안에다 입력해놓고 또 찾아 쓰고 이렇게 항상 내가 수고를 해서 나 아닌 바깥에다가 다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그걸 내가 찾았으니까 이거를 간접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나는 해석했어요. 제3의 물결은 편리하게 뭘 하기는 하는데 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네. 그럼 제4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이거 이중일이네.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냥 여기 저장해놓으면 될 걸 뭘 이걸 컴퓨터에다가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 해가 또 찾아서 이중이잖아요. 그러면 제4의 물결은
여기에다 바로 엮했구나. 왜? 그 수고를 하면서 깨달아서 좀 더 진화를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 제4의 물결은 직접 여기에 저장해서 쓸 것이 있다. 이렇게 저는 답을 받았어요. 3 다음에 4는. 그래서 83년도 그 답을 얻고부터는 제4의 물결이 일어날 때는, 즉 그 일이 닥쳐와서 본격적으로 세상이 그렇게 될 때는 제가 가장 먼저 선두에 가 있을 거다. 왜? 83년부터 준비를 하니까. 그때부터 제4를 준비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4의 물결이 다가올 걸 예측하고 준비를 한 것이니 장장 30년이 넘는 세월이에요. 33년. 앞서서 준비한데 이제 이걸 이제 공개해서 여러분들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이제 우리 곁에 와 있다. 제4의 물결이. 그래서 제4의 물결이 어떤 건지 이제 바탕을 한번 이렇게 쭉 이야기해 드렸는데, 지금까지만 뭔지는 모르겠어. 지금까지 온 세상을 먼저 알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요것만 감을 잡으시면 돼. 아주 쉬워.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아주 쉬운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불평불만을 했다면 이 사람이 만약에 감사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러면 자기 자신이 물결이 하나 바뀐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무 이야기 굳이 할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을 봐라 말이야. 그러면 이건 이제 3이라 하면 이건 이제 4가는 4라고 하면 되고, 이건 뭐 1이라 했으면 이렇게 일하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 숫자는.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물결로 바뀌어야 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이 제4의 물결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소리에 어쨌든 내가 새로 전환을 돼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딱 정리하면 돼. 근데 나는 늘 이게 밑바닥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올라온다면 나는 지금 이 두려움이 감사로 바뀌는, 감사. 혹은 사랑으로 바뀌어. 걱정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이렇게 바뀌면 자기는 이제 물결이 이제 바뀐 거예요. 새로운 자기는 패러다임을 준비한 사람이다. 너무 쉽죠?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걱정이 올라왔다면 아직도 이거 3이라 하면 3의 물결에서 못 벗어났다 이 소리를 하면 돼. 제4의 물결은 새로운 패러다임. 지금까지 자기는 의존하고 있었다. 뭐 부처님이든 하느님이든 그런 의존했단 말은 해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주세요 하고 있으면 자기는 지금까지는 제3의 물결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면 요게 반대말은 자기가 창조하는 거지. 의존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창조한다. 이러면 자기는 이제 물결 하나가 바뀐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시라고. 자기 자신이 바뀌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바뀌는데 자기가 안 바뀌면 자기는 도태한다. 뒤처진다. 그러면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제4의 물결은 내게 지금까지는 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직접 활용한다. 이게 제4의 물결이다. 그래서 제4의 물결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직접 활용하고 주인이 돼서 창조해 가는지 이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거니까. 왜냐하면 제가 생긴 거를 바라고 뭐 어려운 거 가르쳐 줄 리가 없잖아요. 알아야지 뭐 어려운 걸 하지. 우리 뇌에서 활용하려면 비디오 그치 스크린 그치 이렇게 뭐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잊어버리고 이렇게 작품에. 그래서 항상 그 이미지를 이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딱 이게 그 카트를 딱 넣어놓으면 자기는 그 그림이 딱 떠오르잖아. 그럼 전체 아우트라인이 쫙 드러나. 이거를 브레인 맵이라 그래. 브레인 맵 지도.
요걸 이제 지금 제4의 물결은 여러분 이제 사용해야 된다. 내 브레인, 내 지도를 그려서 이제 창조해가는 삶을 사셔야 된다. 네.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거 활용할 때도 큰 법칙을 알면 돼요. 여러분, 천부경에 보면, 하나를 딱 쪼개면 셋이 된다.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 엄지를 딱 쪼개잖아요. 이게 가운데. 쪼개면 이렇게, 여기가 전부 다 세 개씩. 쪼개면 왜 세 개씩 되냐 하면, 양쪽 가해하고 가운데, 그지? 셋으로 나눠지. 그래서 이게 다 하늘, 땅, 사람 셋이 나눠져서 돌아가. 근데 그 안에는, 하늘 안에도 음량이 들어있어. 땅 안에도 음량이 들어있고, 사람 안에도 음량이. 그렇게 천이삼, 지삼, 인이삼, 이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하나씩 차곡차곡 해서 10가지 돼도 끝없이 할 수 있는 무한한, 그걸 무괴하삼이라고 그래요. 일적십그 무괴하삼.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이거는 없을 무자인데, 이 괴자가 뭐냐면 괴짝인데,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괴짝을 하나 놔놓고, 요게는 기중품이 들어있어. 여기 기할기자가 들어가요. 기중품이 들어있어. 이게 괴자야. 근데 이거를 나물로 만들면 요 나무 목자가 들어가. 괴자에 똑같은 건데, 나무로 만들면. 이 귀한 보물이 들어있는 그 상자예요. 근데 여기 쇳덩어리로 만들면 여기 들어가죠. 쇳자가 들어가겠지? 귀할기자. 똑같아요. 네. 그래서, 천부경 그 원본을 보다 보면 나무 목자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간 게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 이게 귀한 보배가 들어있는 상자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변화를 일으키면 항상 셋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셋이. 여기 여러분들이 세 마디씩 다 돼 있어요. 계절도 세 달이 돌아가죠. 이것도 세 개씩 꺾여야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무괴하삼, 끝이 없는 무한한 보배가 자기 속에 있는데 그걸 셋으로 돌리면서 다 만들어내면 돼요. 그거 이제 뒤에 가면 운삼사성이에요. 운, 돌리는 게, 삼, 셋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으로 돌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면 마음 맞는 사람 셋이 딱 되면 이제 시작하시라고. 여기 세상 이치예요. 셋이 안 되는데 시작하면 고생 오래 합니다. 이걸 이제 실험으로 안내해도 실험.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확인하려고 EBS 교육방송에서 실험을 하는 게, 자, 횡단보도 쭉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횡단보도에서 한 사람이 하늘을 딱 쳐다보고 있어. 그럼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침에 뭐 잘못 묻냐, 왜 하나? 그 사람, 지나가는 사람 다 지나가요. 그럼 자기 혼자서 뭘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다 소리야. 그럼 둘이가 한번 해보자, 둘이. 두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간혹 몇 사람이 왜 쳐다보지 하다가 다 가버려요. 자기 볼일 보러. 그러니까 둘이서 뭘 한다고 용을 써도 사람들이 다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세상이 운삼, 셋으로 돌아간다 하는 거 들었죠? 무게화삼, 셋으로 돌아간다고 해놨잖아요. 이게 이치를. 석 달씩 한 계절이 돌아가고 써놨잖아요. 손마디 다 이렇게 써놨어요. 만들어놓은 게 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세 사람이 한번 하늘을 보자. 그래서 세 사람이 쫙 횡단보도에서 하늘을 보니까 출근하는 사람 아무도 출근 안 하고 다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무게화상. 세상은 셋이 딱 똘똘 뭉쳐서 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도 세 사람이 함께 하면 내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항상 그 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나는 하나가 있으니까 둘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셋을 만났으니 그래서 이제 세계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셋을 만나면 그때는 무조건 다 쳐다보게 돼 있다는 게 이게 무게화상.
천부경의 원리.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알고 활용을 해야 돼, 활용. 그래야지 이제 창조 주인이 우주의 법칙에 맞게 돌리기 때문에 기운이 다 응해. 그래서 브레인맵 두뇌 지도를 그릴 때 이 셋으로 그리라. 그래서 자 가운데 이제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야. 그게 영원한 행복한 세상 그런 건데 이걸 이제 조화를 이루는 세상 서로 다 같이 잘 사는 조화를 이루는 세상 이게 이제 하모니라고 이렇게 하모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는 지금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사셈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조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이렇게 해도 돼요. 다 함께 행복한 세상 뭐 이런 단어를 써도 이렇게 이제 대놓고 이렇게 이제 이걸 이루려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루려면 이게 셋이 돌아가야 된다 이제 셋은. 자,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여러분 공양을 이렇게 준비하거나 이렇게 먹을 때 해봤죠. 제일 먼저 뭐예요? 자신과 그죠? 그다음에 세상과 인연을 위해 이렇게 먼저 딱 기르라고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구도를 뭐든지 딱 잡으시라고. 그러면 우주의 법칙을 가지고 자기가 창조하는 설계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도 또 셋으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여기도 셋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한 번 딱 그려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다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꺼내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새 사회 물결은 직접 쓴다 했죠. 직접 이 브레인 직접 쓰는 거예요. 자 자신은 이제 세계가 뭔지 이제 들어가 보자. 이거는 각자 정하셔도 돼. 근데 저는 지금 뭘 도와주려 하냐면 용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정리하는데 저는 제가 제 4차 산업혁명은 알고리즘 우리 인공지능으로 만든 로봇을 능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력이 그게 저는 이제 실력이 능가하도록 돕는 그걸 이제 이쁜 말로 바꿀게요. 최고수가 되도록 돕는 걸 하겠다는 거야. 그게 지금은 주제예요. 최고수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어렵습니다. 자기가 최고수가 안 되면 얻어먹어야 돼. 그러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지. 그럼 제3의 물결이 돼버려. 자기가 오히려 줘야 되잖아요. 주지. 자기가 줘야 된다면 자기가 능력자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제가 브레인맵에 능력자가 되도록 돕는 걸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신은 능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갖추어져야 되는 제일 먼저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사람은 꿈이 있어야 작동이 돼. 에너지. 뭘 해보겠다는 에너지가 나와. 이게 때 생기가 돌게 돼.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딱 서면 그 다음부터는 활기가 차게 돼. 자, 여기서 자기는 그 다음에 이 꿈을 이루려면 자기가 갖춰야 되는 게 있는데 두 가지. 하나는 성품을 갖춰야 돼. 성품이 이게 인품이에요. 사람 됨됨이가 괜찮아야 자꾸 도와줄 거 아니야. 그리고 꿈을 이룰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은 괜찮은데 같이 지내보니까 능력이 시원찮다. 그러면 지속이 안 돼. 그래서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뇌 속의 그림이 나는 꿈이 분명히 있는가? 나는 성품이 제대로 갖춰졌는가? 내 역량이 준비가 제대로 됐는가? 이렇게 딱 점검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씩 더 들어갑니다. 자, 내 꿈이 뭔지부터 들어가요. 여기도 셋으로 또 딱 준비를 해요. 뭐든지 이것도 셋으로 돌리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 둘, 셋까지는 무조건 기억이 됩니다. 네, 다섯, 여섯부터는 기억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사람을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무조건 하나, 둘, 셋까지는 다 기본적으로 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네, 다섯, 여섯은 후천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안 돼요. 기본으로 아는 게. 왜? 우주가 셋으로 돌아가게 돼 있으니 셋은 다 알도록 돼 있는데 굳이 네, 다섯, 여섯은 학습을 통해만 알 수 있다. 그래서 다 셋으로 하면 한 번만에 다
본래 돼 있어가 자기가 알 수가 있다. 자, 이 꿈을 이루려면 이 꿈은 이룰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있어야 돼. 수단. 무엇을 가지고 꿈을 이룰 건지 수단이 있어야 된다. 자, 그 수단을 이루는데 그걸 직접 해내려면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언제까지 하겠다고 기간이 정해져요. 그 다음에 할 때 그 왜 하는지 이유나 목적이 분명해야 되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자, 이렇게 꿈을 이루는데 수단이 나는 갖춰지느냐, 언제까지 하겠다고 기간이 정해진 목표가 있는가, 그걸 왜 하는지 분명한 목적,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 꿈을 이루려면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 주위의 도움으로 돌아가니까 주위가 나를 잘 도울 수 있는 내 성품이 되어 있어야 돼. 그 사람 개떡 같아 하면 필요할 때 한 번만 도움하지. 왜? 내가 필요해가지고.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도움 주면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성품이 제대로 갖춰져야 돼. 성품은 삼박자를 갖춘, 하나는 성실성을 갖춰야 돼. 또 하나는 성숙성을 갖춰야 된다. 하나는 풍요의 심리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는 갖춰졌는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자기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 역량도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자, 제일 먼저 기술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술적 능력. 자, 다음으로는 기술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걸 잘 설명할 줄 모르면 설득을 못 시키니까 팔아먹지도 못하고 이해를 시키지는 않게. 자, 그 다음에 개념 능력이 있어서 설득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혼자 해가지고 너무 오래 걸려. 함께 머리를 맞대서 연구하면 빠른 시간 내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연구해서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이때는 서로 돕는 상호 의존적 창의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웃라인이 딱 잡힌, 이렇게 잡혀야지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다. 1탄, 2탄, 3탄 나오겠죠? 냄새가 보이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행해야 돼요. 오늘 실천한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행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 돼. 내가 정확히 알면 그냥 실천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꿈이 뭐예요? 물으면 막연하면 실천을 못해. 이게 지금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거든. 예를 들면 자기는 지금 깨달음을 얻고 싶다 그러면 깨달음이 뭐예요? 하면 깨달음이 분명하게 딱 알아야지 그리 노력하게 되겠다. 지금 이게 안 돼 있어요. 내가 옆에서 보면. 저는 이런 게 딱 돼 있기 때문에 바로 행동이 이어질 수 있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 요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자기 자신이 뭐예요? 이거 모르는 게. 그런데 다행히 자네 나여 웅해유 이렇게 여유기술 강의를 들은 사람은 자기 범위가 유니버스 에너지, 우주까지 자기 범위를 확장해서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걸 이제 모르면 요만큼 나라고 해석하게.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뭔지 모르면 사는 것도 요것만 자기라 하면 코딱지만한 요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연결돼서 한 몸인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 곧 나잖아요. 그럼 범위가 나는 저기까지 확장이 되잖아요. 이 자기 자신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글쎄, 자,
일단 지금은 출발이 이 자신이라 하고 갑니다. 자, 제일 먼저 꿈. 여기 이제 꿈이 이 자기 자신을 알도록 도와줍니다. 범위를 하죠. 제일 먼저 꿈이 개념부터 꿈이 뭐냐? 꿈이란. 이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생각을 못 해보는 거예요. 이 개념부터 먼저 공부를 하세요. 막연하게 바라는 것. 이걸 꿈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지. 막연하게 내가 뭘 바라야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실행을 해본단 말이에요. 실행을. 그래서 개념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래. 막연하게 바라는 거니까 나 막연하게 뭐가 바라야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바라네. 잘 사는 것도 바라네.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행복하게 살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막연하게 바라는 걸 해보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하고 자꾸 가라고. 그래서 뭐 하려고. 끝에 가면 끝까지 가보면 결국은 뭐예요? 행복하려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바라지만 마지막에 종착역에 가면 행복하기. 꿈이 뭐예요? 행복하는 거예요. 행복하는 것이다. 요게 이제 행복하는데 요 앞에 뭐가 들어가요? 제가 행복하는 게 꿈이에요. 요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행복하는 게 꿈이에요. 요렇게. 그런데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자기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든다. 그럼 자기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그게 가까이 있는 가족이 지금 불행해서 너무 고통을 받는데 자기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야. 발견하게 돼.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는 게 저는 꿈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거에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게 시동을 못 끄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이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부모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져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올바르게 안 돼 있으니 자녀를 올바르게 안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야 너가 꿈을 가져야 돼. 꿈이 뭔지 알아? 막연하게 네 바라는 거 없냐? 막연하게 그냥 바라는 거? 돈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 그런 걸 생각해봐. 그 돈 많으니까 뭐 하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끌고 가야 돼. 그럼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그럼 그래 우리는 뭘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꿈이란다 하고 딱 결론을 내려준단 말이야. 그런데 네 혼자 행복하면 되나? 너 친구도 행복해야지. 이렇게 해서 모두가 행복하는 게 우리 모두의 똑같은 꿈이란다. 이렇게 이제 딱 정리가 돼.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꿈이 뭐예요? 없어. 꿈이 뭔지를 모르니 꿈을 꾸볼 수가 없다고. 막연하게 바라는 게 꿈이라는 걸 안 배웠으니 꿈 자체를 못 꾼다. 그런데 자다가 눈 감고 자다가 꿈꾸는 꿈만 꿈밖에 못 꾼. 눈을 뜨고 꾸는 꿈을 꿔야 되는데 모르니까. 자, 막연하게 바라는 것을 꿈이라고 하는데 막연하게 뭘 바라냐 하고 보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막 부자 되고 뭘 하더라도 끝에 가면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그 잘 먹고 잘 살면 뭐 한대. 그럼 내가 행복하지요. 그러면서 그래. 끝에 가면 우리가 행복하자는 게 모두의 꿈이란다. 그래서 꿈이 딱 일치가 돼. 꿈이 모두가 행복하는 게. 이러면 꿈이 일치된 사람이 세 사람 만나잖아. 그러면 그냥 풀려, 그냥. 왜? 방향이 똑같잖아요. 한 방향으로 가잖아,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죽이 맞아, 죽이. 뭘 하더라도 죽이 맞아. 그렇게 합심이 돼서 쭉쭉 앞으로 가진다. 근데 이게 일치가 안 돼 있어서. 심지어 부부인데 이게 일치가 안 돼 있어. 왜? 꿈이 뭔지 모르니까. 네.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이건 그림을 놔놓고 해야 되겠네요. 자, 막연하게 바라는 게 꿈인데, 자, 모두가 행복하는 게 꿈인데,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려면, 실천하려면, 이제 막연하게 모두가 행복하는 게 꿈이에요 해도 행동하는 거 보면 제대로 안 하고 있어. 옆에서 보면 꿈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분명한 목표가 없어서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목표가 뭐냐? 이게 또 개념 정리를 공부하셔야 된단 말이야. 목표가 뭔지를 모르니까 목표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꿈인데, 이 막연하게 바라는 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고 정하면 드디어 목표가 생겼다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안 생겨 있으니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하고 싶어요. 요거는 되는데 구체적으로 실천이 잘 안 돼. 왜? 언제까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하고 싶은지가 자기는 안 정해져 있어요. 저는 2054년까지 정해놨잖아요. 이렇게 기간을. 2054년. 요게 4월 5일까지 기간을 정했잖아요. 이제까지. 요렇게 하면 자연히 그때까지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신경. 기간이 딱 정해지면, 예를 들면 내가 3년 내로 우리 집을 하나 사겠다. 그럼 기간이 정해졌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3년 동안은 우리 집 사는데 어떻게 하면 살까 하고, 어떻게가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씩 생각이 모아서 정리가 되면서 실천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안 돼 있어서 실천을 못하는 줄 모르고, 왜 니는 늦잠을 자느냐, 왜 빈둥거려서 노느냐,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이런 말은 부모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분명한 목표가 없으니까 실천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야 도와주지.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실행에 옮기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괜히 지금 네가 지금 그 빈들빈들 놀 때냐, 이런 말만 하는 거야. 자기는 지금 에너지가 나와야 지금 막 할 건데 에너지가 안 나와서 지금 쳐져 있는 거거든. 왜? 기간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내일 소풍 간다. 기간이 정해지면 일찍 안 일어난 사람 나와봐라 그래. 다 일찍 일어나지. 근데 평소에 그런 게 없으니까 늦잠 자는 거예요. 학교 지각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몸이 움직여져요. 와, 오늘 새벽에 내가 올림픽 축구 봐야지. 그런 자다가도 왜 안 깨운다고 막 성질 내면서 말을, 평소에 일어나지도 않는데. 뭐 알겠어요? 이렇게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모든 사람은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에너지 자체가 나온다, 이 말. 그 에너지가 안 나온다. 그럼 분명한 목표가 없다. 계시라고 박수 치라고. 아니, 나는 이미자를 좋아하는데 꼭 오미자를 가져와요. 짜증났을까봐. 나는 이미자를 좋아한다니까, 오미자보다.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다 보니까 걸렸어. 혹시 감사받았는가 싶어가지고. 자, 분명한 목표가 서 있지 않아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거라고 바르게 보고 도와드리라. 근데 언제까지 그거 하려고 하는데 기간을 물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스님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얼마 벌고 싶은데 하고 기간을 내가 정해서 묻잖아. 그러면 없어. 그러면 꿈은 있는데 실천이 안 되잖아. 이렇게 정확히 알아야지 실천으로 옮긴다. 자,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표가 세워지면 왜 그걸 하는지에 대해서 왜가 정확하게 있어야 끝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이 기간을 정했는데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은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유가. 그래서 목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안 하고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은 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었다. 이유. 그걸 뭐라는 목적이라고, 목적. 왜 그걸 하느냐? 이 목적이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같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서 이쁜 말로 보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더라.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라. 그래야 나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뭘 하더라도 모두가 행복하도록 한다는 게 이유요, 목적이다. 왜? 그때 내가 행복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취업하려고 뭐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왜 취업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이 되는데 저도 한몫하려고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 면접은 다 합격이에요. 그런데 이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많은 자녀들과 상담을 해보면 왜 취업을 하느냐 물으면 아주 솔직하게 대답해요. 돈을 벌어야지 노예 편안하지요. 그래 대답 잘했다. 그래 내가 그 다음에 물어봐요. 너가 사장이면 이렇게 대답해도 뽑아주겠냐 하면 또 대답 잘해요. 안 뽑아주지. 그러니까 안 뽑아줄 뻔한 대답을 하러 서류를 엮고 왕복을 마차 입고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누구도 그 대답을 안내하는 분이 없다. 왜 돈 벌려고 하세요? 다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럼 돈이 저절로 벌려있죠. 이 이야기를 금강경에 부처님이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수보리가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심한 선남자 선인들이 응운하저구나 항복것이 마음을 어떻게 머물고 마음을 어디다가 두고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노력을 어떻게 할까요? 막 보살의 마음을 일으킨 정말 괜찮은 남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노력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도 어떻게 쓸까요? 하니까 부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네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느냐? 어디에다가 써먹으려고? 왜 그런 짓을 하냐? 왜를 물은다 말이야. 왜? 이걸 먼저. 목적을 먼저 알게.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는 마음을 먹으라고 딱 이렇게. 이 이유가 이유. 그거 하는 이유가 목적이 일체 중생을 모를까 봐. 아래에서 태어난 것도 일체 중생이야. 뱃속에서 나온 것만 일체 중생이 아니고 또 이끼나 습기에 있는 모기 저런 것도 일체 중생이야. 심지어 이렇게 그냥 지옥에 팍 가서 화하는 거. 그래서 테란 서파 이렇게 써놨다고. 일체 중생을 모를까 봐. 심지어 이런 것도 일체 중생이라 해놨더니 이거는 뭐라 써놨냐면 생각이 없는 거. 써놨어요. 9가지 종류로 왜? 일체 중생을 모를까 봐. 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거는 생명이 있는 중생이라고 안 보잖아요. 그게 부처님이 틀림없이 이거는 함부로 할 거 아니에요. 함부로. 왜? 생명체라고 안 볼 게 뻔하니까 그래서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이야기. 그럼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귀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너지 뭐 이 기운. 그런 까지도 또 함부로 할까 봐. 9가지 종류를 다 들밌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생명들이 다 그것도 영원히 행복하도록 해주려는 마음을 먼저 먹어라. 그게 이거 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이유가 아니냐. 이게 안 돼 있으면 아무도 니를 안 도와주니 네가 성불 하고 싶어도 못하.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성불 하려고 몇십 년을 뭐 선방에 앉아있고 용을 쓰는데 물어보면 아직도 못 깨달았다고 깨달아야 된다. 자기는 뭐요?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성불하는 게 목적이래. 깨닫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부처님 그거는 목적이 아니다 그래. 수단이라고. 네가 깨달아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인데 그걸 모르고 그걸 목적인 줄 알고. 혹은 거기다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금강교에서 제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수고한 보람이 참으로 없단다 하는 이야기를 해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유 목적이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취직을 하는 것도 장가를 가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하는 거다. 여기 이제 딱 써야 돼. 그러면 이제 자기 요 꿈 하나는 이제 해결이 딱 된 게 꿈. 근데 여기 이제 수단 이야기가 이제 나가야 돼. 예, 아까 세 가지 해놨잖아요. 수단, 목표, 하나는 목적.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도 세 가지씩 또 이렇게 딱딱 하면 돼요. 세 가지씩. 세 가지씩. 아주 쉬워. 여도 세 가지씩. 이렇게 가지를 치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자기가 그리는 그림이라서. 수단은 세 가지인데, 이거는 제 예를 들게요. 그러면 쉬워요. 제가 뭐 하던 거니까. 저는 수단이 하나는 예입니다. 예.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법이고. 저는 이 세 가지로 가지고 제 꿈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도구로. 그래서 이 예는 뭐냐면 여러분 예의가 하는지 오직 제가 덕분에 사는 줄 아니까 덕분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게 뭐요? 항상 감사해야 되는 얘기, 항상. 항상 감사한다. 즉,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보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의가. 알겠습니까? 항상 예를 갖추란 말이에요, 예를. 뭐, 형님 덕분입니다. 아이고,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 아우 덕분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덕분입니다. 이렇게 이걸 수단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수단으로. 이 수단이 없으면 지속적인 도움을 못 받아요. 저놈은 도와줘도 은혜도 몰라. 그럼 뭐 도움 못 받잖아. 자기 꿈을 못 이루지. 이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수단이에요. 수단. 이게 쫙 자리 잡혀 있는 사람은 확실히 뭘 해보면 잘 돼. 왜? 항상 감사할 줄 아니까 사람들이 또 도와줘, 또 도와줘. 이 수단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 수단.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악은 뭐냐면 음악이에요, 음악. 왜? 이 노래를 수단으로 삼지 않으면 즐겁게 못 해. 일을 하더라도 콧노래 부르면서 해봐라. 즐겁잖아요. 이게 노래가 자기는 수단으로 옆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없으면 흥겹게 신나게 못 해. 수단이 안 정해. 자기는 노래를 못 한다. 그래서 노래를 못 한다고 자기는 음치라 그래. 음치는 음악에 취미가 있다 소리인데 자기는 또 개념을 몰라가지고. 항상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노래, 여러분들은 알란가 모르겠어요. 덕분송이라고. 유튜브에서 많이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 덕분송. 덕분송 가라. 그거 저도 실제로 들어서 하는 일. 왜냐면 어제 오신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법륜 스님을 만나가지고 참여해라 해서 100일 참여를 하고 뭐 참여 그 있는 걸 보고 했는데 되게 힘들더래. 근데 어느 날 뭐 우연히 성남 스님 탁 눌려가지고 만났는데 성남 스님은 뭐 일사천리 기도하는데 덕분송 가. 요즘 탁 클릭하면 나온다네, 노래가. 그걸 틀어놓고 절을 하니까 그 힘도 안 들고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이 수단이, 노래가 곁에 있으란 말이에요. 노래가 곁에 있는데 노래가 늘 밝은 노래, 신나는 노래를 택해라. 매우 물론 막 가슴이 상할 때는 막 또 그런 놈 한국 빼도 되지만 평상시에는 항상 힘이 날 수 있는 곡을 지정해서 곁에 두라.
그 덕분성 이건 힘나는 거니까. 신나고 힘나니까. 그 절을 해도 힘이 안 든다고요. 그래서 음악이 항상 함께 여러분 곁에 수단으로.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노래를 가르치는 거야. 뭐 악기 하나를 다루게 한다든지 해서 이게 늘 곁에 있도록 해줘야 돼, 곁에. 그래야지 생활을 즐기면서 할 수 있다. 최고수는 즐기면서 하는데 이런 도구가 없으면 즐기면서 못 한다. 당신이 최고야. 자기가 최고야. 한결같이 밀어주는 당신이 최고야. 시분별하지 않는 자기가 최고야. 당신은 내 자기, 자기는 내 당신. 변함없이 밀어주는 당신은 내 자기. 심폐장애 모르는 자기는 내 당신. 확고하고 분명한 목표와 비밀 유지. 자기가 열쇠임을 이제 알았으니 내 어찌 만사를 해결치 못하리. 당신이 최고야. 자기가 최고야. 세상 만사 변해도 변하지 않으니 믿고 의지하리. 영원한 자기만을. 오빠! 늘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게 있다면 노래 가사에다 바꿔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바꿔서 불러. 그러면 안 잊어버려서 실천에 옮겨요. 저도 이 가사에다 중요한 내용이 이거 다 들어있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나 부처님은 오직 예스 오케이만 해서 밀어주는 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변함없이 밀어주고 한결같이 밀어주고 그렇게 이 노래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분명한 목표인데 확고하고 분명한 목표를 딱 세우고 비밀 유지를 해라. 그러면 100% 이루어진다 이 소리야. 그렇게 항상 수단이 노래로 가지고 생활에 늘 즐거워야 돼요. 생활에. 그래서 이 악을 수단으로. 그 다음에 법. 이 법으로 모든 걸 이루어야 돼. 이거는 이제 즐겁게 실천에 옮기도록 돕는 것이고, 이거는 상대들이 나를 돕도록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나를 돕게 만드는 수단이에요. 이거는 나가 즐겁게. 이거는 뭐냐면 모든 걸 이루는 성취를 하는 법칙이에요. 이게 법칙. 어떤 법칙이냐면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변하지 않으니까 이걸 이제 믿고 의지해야 돼요. 지고. 이게 우리 10가지 원칙이다. 10가지 원칙. 10가지 원칙, 지금 여러분들 이제 우리 기초반 공부하면 이거 10가지 원칙 또 잊어버릴까봐 내가 노래로 가르치잖아요. 노래로. 사랑하고 존중했으므로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많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부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신의를 지켰으므로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상대를 이롭게 했으므로 하는 일이 잘 되었습니다. 덕분인 줄 깨달았으므로 감사하며 존중했습니다. 저 시계를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가지고 너무 오래 하면. 자, 변하지 않는 이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10가지를 내가 뭐냐면 이 10가지만 알면 내가 필요한 게 다 들어있다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싶고 뭐든지 건강하고 싶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사랑하고 존중하면 되지. 부자가 되려면 많이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건 변하지 않는 법칙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부부가 신의를 지키라는 거죠. 그럼 하는 일이 잘 되고 싶다. 그럼 상대를 먼저 이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법칙대로 정확하게 살면 이게 이제 법의 눈이 열려서 법안이 열리게 돼요.
이때 우리는 법력이 나오게 돼. 이렇게 법력이 나오면 드디어 노후 준비가 끝났다고. 노후 준비. 스스로 모든 걸 이루어내는 이제 창조주가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와 악과 법 세 가지. 이걸 가지고 세상의 수단으로 삼.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가 뭐 직장에 뭐 하는 일, 이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으면 돼. 자기는. 저는 이 세 가지가 저한테는 이제 도구로.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이게, 이 악을 즐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아티스트, 예술인이라 하고 이제 세상에 접근해서 내가 예술인이라는 단어로 접근해서 이 법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술인으로 이제 삶을 살면서 법을 전한다. 근데 여기 우리 집에 오면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는 법을 전할 때 또 기도도 해주고 축원도 하고 법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세 개의 수단으로 길을 나서 제가 조계종에다 올려놨습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이제 예와 악과 법을 수단으로 도구로 삼아서 세상에 빛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내가 조계종 틀 속에서만 이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보고를 올렸더래요. 보고를. 왜냐하면 내가 이제 자유롭게 불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해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수단에다 여러분도 여기다 더여도 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는 필수 수단이다. 필수. 저는 제 팔자에 노래로 가지고 내가 살 줄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지소리 이제 지금 세계에 나오면 나는 지소리 싱어야. 지소리 싱어. 네. 네. 그걸 가지고 수단을 삼아서 그건 다 수단.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수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그래서 목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라고. 오늘은 시간 조금 걸려도 조금 시간을 양해하시라고. 오늘 조금 늦어도 좀 더 해주려니까. 자, 목표를 할 때 여러분 목표 달성을 위해서 1단계 뭐냐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어떻게 하냐면 출발을 가볍게 하란 말이에요. 출발은. 이 출발을 가볍게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시작해라. 할 수 있는 것부터. 근데 대부분 이제 1단계부터 안 하고 2단계를 하려고. 2단계는 하고 싶은 거. 알겠죠? 하고 싶은 거. 지금 부모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학교를 나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사회에 진입하도록 도와야 된다. 진입. 일단 무조건 사회에 진입이 돼. 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진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네가 돈을 벌고 네가 준비를 해서 하고 싶은 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걸 안 해가 시간 때를 놓치버려가지고 하고 싶은 것부터 하려고 이걸 안 해서 때를 놓치다 보니까 취업 자체를 뭐냐. 완전 나이가 들어버려가지고 막상 뭐 다른 거 뭐 하기가 왜 그 젊은 애들 밑에 들어가서 뭐 하기가 또 그러니까 뭐 자기 뭐 사업도 하기도 그렇고 장사해야 되겠다. 장사는 무슨 경험이 있냐고. 그렇게 응거주춤하게 그냥 세월을 쫙 보내버린다. 이 부모들이 안내를 목표를 달성하는데 1단계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그래서 뭐 일단 여러분들이 중학교만 학교를 가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시키라면 아르바이트. 왜? 세상을 배워서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연습을 계속 시키라는. 그래서 네가 대학 졸업해서 하고 싶은 거 하려면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계속 훈련을 쌓아놔야 돼요. 이런 게 안 돼 있어. 뭐 목표를 달성하기 1단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 그럼 자기는 지금 아르바이트밖에 할 실력이 안, 아르바이트부터 해라는 거지.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여기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라. 그거 하나만 가르치면 돼요.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이 집 사장이 나를 알아보게 돼. 왜? 주인같이 일하는 사람이 잘 없거든. 그럼 알아봐가지고 이 사장이 나를 추천해줘. 자기가 이제 쓰기가 그러잖아.
내가 데리고 있기는 그렇다. 그러면 자기 사장이니까 자기 아는 사장한테 야 요즘 젊은이 괜찮다 이렇게 취직이 바로 돼요. 그럼 난 취직하는 게 제일 쉽다 하는 거거든. 할 수 있는데 뛰어들어서 해라 하는 거야. 한데 우리 집이다. 내 회사다. 내 가게다 하고 자기가 주인 것처럼 한번 내봐. 그럼 그 사람 눈에 딱 띄니까 이 사장이 나를 도와준다니까. 아이고 젊은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앞으로 밀어줘야겠다. 막 속내방내 자기가 막 취직시키려고 좋은 데 있으면 알아라고 밀어준다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2단계 하고 싶은 쪽으로 가는 게 어렵지 않다고요. 근데 시작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뭐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모르니 추천을 해줄 수 있어. 뭘 소개할 수 있어. 그냥 방폭에 들어있어가지고 뭐 태국 수도나 하고 있지. 이게 지금 잘못돼서 그렇다면. 그 다음 3단계는 되고 싶은 사람이 되라. 되고 싶은. 이렇게 목표를 내가 결국 되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된단 말이야.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끝이 아니라고.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3단계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야 된다. 그럼 이제 목적으로 갑니다. 목적도 3가지 해드릴게요. 우리 목적은 1단계에서는 자신이 행복하라고. 자신이 행복하라고. 그 다음에 2단계 인연들이 다 인연들 행복. 3단계 세상이 행복하라고. 그래 하면 이제 본래 하자고 하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 그래서 1단계 내가 행복하나? 이렇게 하란 말이야. 내가 행복하나? 내 인연인 가족이나 이게 행복하냐?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목적에 맞게 지금 사는지 안 사는지 체크가 되죠. 이렇게 개념이 정확하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노력은 하기는 하는데 뭘 되는 일이 없어. 왜? 막연하게 하고 있다.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제대로. 이래서 이런 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내 성품이 괜찮아야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니까 성품이에요. 이 성품을 자기가 우리 천성, 본성, 그 성품을 밖으로 드러내서 보여줘야지. 안에 속에 들은 누가 알게요? 모르니까 첫째는 내가 성실하게 살아줘야 돼. 그러면 사람들 와, 그 사람 성실하다고 알게 돼. 그럼 성실이 뭔지 또 알아야 실천할 거 아니에요. 성실을 개념을 잘 모르면 또 성실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은 성실하고 뭔 노력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성실하다 하면 뭘 성실하다 하나 내가 보았어요. 보니까 부지런하면 성실하다 그래요. 부지런하면. 열심히 하면 성실하다 그래요.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아무리 해도 약속을 안 지키잖아. 그러면 성실하다고 못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의 법칙인 원래 있는 법칙, 변하지 않는 법칙을 이걸 원칙으로 삼아서 안 하면 절대로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가치관의 기준에다 놔놓고 막 열심히 부지런히 하잖아. 그러면 지 방식대로 하는 거라 다른 사람 인정을 못 받아서 성실하다 소리는 못 해요. 왜? 가치관과 가치관이 부딪히면 성실한 소리가 대빵 싸우게 되고 열받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성실이라는 개념을 모르니 성실하게 살지도 못한다는. 그래서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내가 노력하려면 알아야 노력할 거 아니에요. 성실. 그래서 성실하단 말은 약속을 지키고 자연의 법칙, 즉 변하지 않는 법칙을 자기는 그걸 원칙으로 삼아서 판단 기준으로 삼을 때 모두가 신뢰를 하게 됨으로써 성실하다 소리를 듣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성숙성은, 성숙하다 말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성숙하게 쭉쭉 뻗어가는 게, 쭉쭉 뻗는다 해서 이 쭉쭉이 대나무 죽자예요. 대나무를 쭉쭉 뻗는다. 대나무 죽자인데 이 대나무가 나무 중에서는 대빵이라고 대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라. 왜? 그래야 제일 잘 큰다. 대인이 식구 되면 우리 국사의 상징이 대나무. 대나무를 잘 봐라고. 이게 속이 비어있어, 속이. 이게 뭐냐면 항상 상대를 먼저 배려해. 상대 먼저 배려. 이래야 쭉쭉 뻗어서 자기 앞날이 쑥쑥 풀린단 말이야. 쭉쭉. 그러니까 상대 먼저 배려하는데 이게 꼭 매듭을 짓고 가, 매듭. 이 매듭이 뭐냐면 하나는 배려고 하나는 용기야. 용기가 있어서 매듭을 지어야 돼. 그러니까 자식을 성숙하게 키우려면 늘 배려하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용기를 가르쳐야 된다. 용기. 자, 용기가 뭔지 알아야 또 실천해보지. 용기는 두 가지.
하나는 확인하는 거, 하나는 거절하는 거. 우리 사회에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중에 거절을 못 해가지고 집을 홀딱 말아먹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뭐야, 성숙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성숙이 뭔지 모르니까 달력에 나이가 많으면 성숙한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거절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확인을 안 해가. 아이 그냥 그때 뭐 말했는데 뭐 확인을 해야 될까. 확인을 진짜 맞는지. 이 용기가 없어. 확인하려면 야 우리끼리 뭐 꼭 그런 거 확인해야 되나 뭐 또 뭐 주춤은 용기가 없으니까. 근데 확인을 하더라도 상대방 기분을 상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어느 구사력이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본보기에 있잖아요. 만일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김 사장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입니까? 맞다면 사인 하나 부탁합니다. 이렇게 딱 확인을 해놔야지. 이런 걸 할 줄 알아.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 그래서 행복일루에 본보기에 이런 거 중요하니까 이런 걸 일부러 해놨다. 그 연습을 시키라고. 그 다음에 거절을 하더라도 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중히 거절하는 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엄마가 뭐 시키면 난 안 해. 이렇게 하면 그때 가르치라며. 매우 죄송합니다만 어머니 저는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엄마가 열받겠어 일 안 받지. 이 용기를 가르쳐야 된다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인 줄 아는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용기다 이 말이야. 용기 있는 자가 건강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이 용기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그릇도 용기야. 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 살다가 가는 거고 크면 큰 대로 살다. 이 용기. 그 두 가지 뜻이 들어. 용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릇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도전하고자 해. 용기. 그래서 배려와 용기가 두 개가 갖추어진, 이게 두 개가 갖추어지면 이게 딱 매듭이 지어져요. 그럼 또 쭉 크는 거예요. 이게 쭉쭉쭉쭉 크려면 이 두 가지를 갖춰야 성숙해. 그래서 성숙성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풍요의 심리를 갖추어 있어야 마음이 늘 안정이 되고 여유가 있다. 풍요의 심리는 뭐냐면 이 세상은 단 한 사람의 성자만 있는 경쟁이 아닌 기회, 자원, 부가 넘치는 공간이단 말이야. 내가 잘하면 내한테도 기회도 온단 말이야. 내가 잘하면 내한테 부도 온단 말이야. 내가 잘하면 내한테 자원들도 온다. 이걸 가르치면 여유가 생긴단 말이야. 너무 잘 됐다고 하면 시샘하고 질투 안 한다고. 내가 잘하면 나도. 그래서 오히려 물어보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됐어요? 물어본단 말이야. 왜? 내가 잘하면 기회, 자원, 부가 내한테도 오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잘하는 사람을 정말 진심에서 우러난 박수를 치면서 오히려 물어보고 배운다 이 말이야. 시샘 질투하는 게 어느 부모 잘못한다가 잘 나가네 이런 거 안 한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성품이 신뢰를 받으려면 세 가지를 갖추어져 있어야 남들이 신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량을 갖추. 아무리 마음이 좋더라도 역량이 뛰어나지 않으면 같이 하기는 어려워요. 어쩌다가 한 번씩은 밥은 같이 먹겠지. 왜냐하면 역량이 없으니까 밥을 같이 먹는데 돈은 지금 아무도 안 내잖아요. 뭐 능력이 있어야 돈을 낼 거 아니야. 역량이 뛰어나면 항상 내가 쌀게, 내가 쌀게. 왜 역량이 있으니까. 이걸 가르치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능이나 기술적인 능력을 갖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념 능력을 개념 능력은 제일 먼저 1차는 쉽고 두 번째는 간단해야 돼요. 어떤 것도 개념 능력을 자기가 정리해라고. 제가 정리해 주는 거를 참고로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무식해가지고 뭐 쉽고 간단하게 하니까 어려운 걸 모르니까 복잡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왜 이렇게 하라냐면 상대방이 내가 쉽게 해야지 알기가 쉬워. 알기가 개념 능력은 먼저 설득하려고 쓰는 거거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설명해 주는데 쓰려는데 어려우면 안 된단 말이야. 쉬워야 돼. 그게 항상 쉽게 해야 되면 쉽게. 그럼 상대방이 알기가 쉽잖아요. 두 번째 간단해야 돼. 간단해야 두 번째 뭐냐? 따라하기가 쉬워. 따라하기가.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건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잖아. 간단하게. 그건 쉽잖아. 뭐 공기 덕부이다. 쉽잖아. 그래서 다 따라하는 거거든. 이건 뭐 종교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뭐. 학교 안 나와도 상관없고 뭐 34, 24, 30 이런 거 상관없어. 뭐. 그냥 하면 돼. 그냥.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무슨 걱정이요. 뭘 참선해라 그래. 내가 진언해라. 달아를 해라. 뭐가 뭘 시키냐고.
그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그만하라. 그 쉽고 간단해 따라한다. 거기에다가 이제 재미가 있어야 돼. 그러다 재미를 좀 이어줘야지. 왜? 재미가 있어야 오래오래 한다. 그렇게 재미까지 좀 넣어라. 그래서 유머 기술을 가지고 좀 이렇게 섞어서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상호 의존이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할 때는 더 잘 돼야 돼요. 지 혼자는 잘하는데 같이 하면 저러면 성질 안 해서 못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역량이 뛰어나지 못한다. 같이 할 때 더 잘해야 된다면 같이 할 때. 상호 의존적 창의력. 근데 이런 게 지금 자기를 최소한 지금 제4의 물결에 맞춰서 쓰려면 이게 갖춰져야 된다. 그리고 최고수가 되어야 지금 알고리즘, AI, 인공지능이 우리 앞에 닥쳐오는데 제4차 산업혁명에 나는 오히려 그걸 부리는 주인으로 창조주가 돼서 리드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게 된다. 그걸 종교에서는 알곡이라 그런다. 지금은 알곡 쭉쟁이, 가라지 이런 것을 가리는 시대에 와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속지 마라. 네 알곡이 있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 제가 오늘 말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디에 있더라도 언제나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모든 생명은 지속적인 성장을 원하는데 실제로 자기는 갖추고 있지 않다. 꿈과 성품과 역량을. 그걸 갖춰지는지 점검하시고 내가 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이렇게 갖추도록 도와주시라. 그럼 비록 지금 취업을 못했더라도 미래는 확실히 보이게 된다. 왜? 어디 내놔도 최고수라고 인정할 시간이 올 것이니까. 여러분 됐습니까? 사실 날씨가 이렇게 따뜻한데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 주는 제 2탄이 나오겠죠. 기대하시라. 9월 7일 경주잖아요. 7일 날이라고? 9월 7일. 9월 7일 날을 일단 굳히놨다 소리야. 9월 7일이니까 굳히난 거지. 그렇게 기억하면 돼. 9월 7일 굳히난 날은 경주에서 제가 법문한대요. 우리 경주 회장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안내하더라고. 그 다음에 18일 날에는 우리가 이빠이라고 그래요. 이빠이. 18일. 이빠이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날인데 며칠 있으면 되지. 오늘 14일이니까 진주 포교원, 효심사 포교원 진주에서 제가 법문을 하도록 되어 있대요. 신나는 일이죠. 그 가까운 데서 만나요. (9월 7일) 날 뭐 한다고? 굳히놨지. 딱 굳히놨다. 이렇게 기억하면 안 잊어버려.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안전하게, 아무리 바쁘더라도 안전하게 운행해서 무사히 잘 돌아가시고 또 다음 뵙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